비주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? 이 비주얼은 첫 번째는 무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글라스, 안경의 글라스, 예,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소위 메타버스는 저커버그는 워츠앱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위 이 SNS죠.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수입원이죠. 그러나 이 저커버그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메타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이 부분 페이스북이 이 메타로 로고를 바꾸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. 제가 이 IT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역시 맨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역시 먼저 선점을 했을 때 구글이 유튜브를 선점함으로 해서 지금 서치 엔진 사업에서 어떤 영상 사업 이런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마존, 페이스북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 진입을 하면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가령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, 에코 최근에 아마존이 약 18,000명의 직원을 감원을 했는데 상당 부분 이 알렉사, 에코의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감원을 하였습니다. 소위 제일 잘 나가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위터가 있고, 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틱톡이 있고, 워츠앱이 있고, 또 인스타그램이 있고, 스레드라는 앱이 있고, 스냅챗, 그리고 페이스북, 메신저 등등 이 부분에서 역시 페이스북이 상당 부분 SNS 현재의 주력 사업인데 역시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런 그 대외 미디어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의 미래는 페이스북's future가 lies in virtual metaverse다. 소위 메타버스에 달려있다. 미래는.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이 부분 애플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?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역시 저커버그는 아직도 30대죠. 젊은 나이에 미래를 예측하고 상당히 도전적으로 엄청난 그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저커버그가 승리할 것인가?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떤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가서 앱솔루트 보드카가 그 어떤 그 브랜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칵테일을 어떻게 제조를 하고 이거를 홍보하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웬디 샌버거가 이 메타버스 어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메뉴가 있고 소위 이 메타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메타의 허라이전 월드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저커버그가 만든 NFT 가상 NFT 거래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어떤 웹사이트죠. 허라이전 월드에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쪽에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나이트클럽이라고 할까요? 그런 데 가서 버추얼 스트립 클럽 이런 데에 가서 체험하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에게 생각의 소위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보여드립니다. 어떤 패션 가게에서 어떤 겨울 옷 이 패션 가게에 가서 이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위 디지털 여기 보시다시피 디지털 클로싱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쪽 얘기를
다뤄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 재미있는 사실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챗 GPT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?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이 윈도우즈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본인들이 오픈 AI에 소위 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? 약 13조 원이 되겠죠. 이런 큰 돈을 투자한다고 밝혔고,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재작년 기준으로 구글은 이 소위 GPT 쪽 이 챗 로봇 챗 AI 사업에 200억 달러의 돈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, 마찬가지입니다. 오픈 AI도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자,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챗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, 잠시 후에 제가 오픈 AI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바드 AI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구글이, 제가 조금 전에 주가가 며칠 사이에 10%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바드 AI가 PT에서 오답을 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, 아직은 챗 GPT도 문제가 있고 구글의 이 AI 서비스도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이 진화하는 과정이고, 결국은 이 어떤 사람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죠. 사람의 형태 혹은 동물의 형태, 그 우리들이 필요한 말벗이 될 수도 있고, 자, 이 챗 GPT와 바드 AI만 해도 이게 인터넷에 이 어떤 글을 인풋,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뭐 5초, 10초, 15초에 뭐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, 그것보다 다음 단계는 대단히 그 우리에게 편리한 쪽으로, 아마도 그거는 빠르게는 1, 2년 내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다. 이 부분에서 그것을 아마존이 선점할 수도 있고, 또 페이스북이 해낼 수도 있고, 또 우리의 네이버가 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 얼마나 특화되고, 그리고 이 돈벌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을까.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픈 AI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. 이게 일론 머스크가 세웠거나 투자한 회사, 이런 회사들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페이스X, 또 여기 뭐 오픈 AI가 보입니다. 또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보이고, 스타링크라는 소위 텔레커뮤니케이션, 인프라스트럭처, 그 뭐 기간 산업이죠. 교통기관 산업, 또 보링 컴퍼니,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슬라, 일론 머스크의 돈을 버는 주력 사업이 되겠죠. 미국 지배 전 지붕의 태양광 이 전지화, 소위 솔라시티, 이 일론 머스크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비주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이게 돈벌이가 된다, 머니메이킹이 된다, 이걸 앞을 내달보고 이미 오픈 AI에 투자했다라는 거,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IT 기업들의 정보와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과연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어느 기업이 더 유리하다, 이렇게 점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. 이 소위 챗 GPT하고 검색 엔진의 차이를 보시면은, 자,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인데, 이거는
질문에 대한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산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.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서 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는 없는데 이건 기존 검색 엔진보다 더 생성적인 답변을 제공한다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서 소위 서치 엔진에서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소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방식이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죠. 인터넷에 20불을 주고 들어가서 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보시다시피 이런 AI 로봇이 우리 곁에 있다면 앞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한테 이 교육적 자재, 교재로서 엄청나게 이 챗GPT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.